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책문화 오늘 생중계 진행을 맡은 YTN 이승민 앵커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네이버 생방송 앱인 V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할 분을 소개를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분은 사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서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호킹 지수가 가장 높은 작가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 호킹 지수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타계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책을 구입해서 실제로 얼마나 완독하는지 그 수치를 계량화한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킹 지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이 작가님의 책은 한번 사면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김진명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쓴 직지를 네이버 독자들에게 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기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직지를 다 아는 것 같아도 네.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름부터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직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직지를 출간하시기 위해서 많이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참 직지 쓰는 게 만만치 않았죠. 네. 우리 한국 쪽에 자료가 워낙 없어가지고 일단 그 독일의 그 굉장히 두터운 책들을 몇 권 다 섭렵했었어야 됐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이게 프랑스 등 가가지고 이제 현지 답사를 해야 되는 게 꽤 많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프랑스가 그 금년에 유례가 없는 더위가 덮쳤지 네네. 않습니까? 게다가 프랑스 사람들은 이 에어컨을 잘 안 써요. 특히 제가 갔던 남프랑스는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떤 음식점을 가도 에어컨이 있는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 더위 속에 그 남프랑스에서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로 직지를 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작가님 눈을 보고, 작가님이 그동안에 너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그런가 눈이 좀 충혈이 되셨는데,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클럽에 갔다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어둠 속에서 한 대 뻥 맞았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낭만적일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강력한 안과 처치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붉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기 싫으면 하나 빼버릴까요? 아닙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직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직지라는 소재로 해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설을 독자들이 생각할 때는 작가가 생각해낸 호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새로운 증거 그리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만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직지에는 이제 과연 어떤 증거가 나타났느냐. 네. 원래 이제 금속 활자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 1970년대에 이 직지가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발견되었다기보다는 그 전에도 이제 직지가 금속 활자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묻혀 있다가 이제 그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죠. 예. 그 이후로 직지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빠른 금속 활자 본이다. 이것까지는 세상이 모두 인정을 하는데 네. 또 유네스코 등재도 돼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직지를 쓰게 된 계기는 그 프랑스의 이제 그 드로니옹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서지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의 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 의식이 흐르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직지가, 네. 즉 그 한국의 금속 활자가 그 구텐베르크에게 건너간 게 아니냐.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지식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 학자들 간의 좀 의견들이 예감이랄까요? 보이는군요. 예. 예, 그런 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드로니옹 박사가 이제 과감하게 네. 구텐베르크가 찍은 그 최초로 찍은 구텐베르크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텐베르크 성경하고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그 직지하고를 빌렸어요. 네. 굉장히 힘들게 빌려가지고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전자현미경으로, 네. 즉 과학으로 검증을 한 거죠. 과연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에 흘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때 그것을 찍은 그 활자들은 다 없어졌지만 네. 그 찍은 이 책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이 두 책을 관찰해 본 결과 이 독일 학자들이 그동안 부정해 왔지만 네.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진 흔적을 과학적으로 몇 가지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학적 증명에 네. 의거해 가지고 이 직지의 진실이죠. 직지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예. 해서 이제 이 직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교황의 편지도 나오잖아요. 예, 그 편지도 또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네. 그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또는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계기보다, 그 교황의 편지가, 사실은 직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지금 인터넷에 교황 편지 이렇게 네네. 보면은 전부 그 교황 편지가 이 고려 충수광에게 네네.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이 그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구나. 잘못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잘못된 거죠.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 소설 속에서 그 아주 서지학적으로 그렇죠. 예. 또 그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얘기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직지를 보다 보면 앞서서도 뭐 프랑스에 갔을 때 더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두 권으로 된 이 긴 소설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은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직지가 세계 최초다라는 데에 우리 한국인들이 함몰되어 있거든요. 네. 세계 최초라는 것만 주장하고 구텐베르크보다 빠르다 이것만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 구텐베르크의 지식혁명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직지가 씨앗이라면 구텐베르크는 열매다. 이제 이런 그 논리 구조를 한국인들에게 알리는 게 아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러나 소설을 읽어본 분들이 나의 기후하고는 달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게 맞다. 직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씨앗이고 네. 우리 직지는 그렇게 뭘 많이 찍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구텐베르크는 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네네. 직지가 씨앗이고 구텐베르크가 열매다 하는 그런 얘기에 모두가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독자들도 이제는 우리만이 제일이다가 아니라 네.
상대방도 인정할 줄 아는 그 너그러움, 그 점잖음, 이게 있어서 아주 그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하나 어려웠던 거는 이건 뭐 일종의 그 에피소드 같은 건데, 네네. 제가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에, 그게 이제 제가 가야 되는 곳은 남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는 파리에 내리게 돼 있으니까요. 파리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떼제베 표를 사놓고, 네. 그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이제 역에 있는 카페에서 이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우리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옆에 놓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대화가 다 끝나고 기차를 타려고 하니까 이 제 노트북 컴퓨터가 사라진 거예요. 오, 도둑 맞으신 거예요? 두둑 맞았죠. 예. 어머.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주인 종업원들 할 것 없이 다 이게 온데를 다 수색을 해봐도 예. 그 없어졌어요. 거기는 또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노트북 하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한글 쓰신 게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작품도 쓰시다가 거기 안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썼던 게 다 저장이 돼 있고 또 그날따라 그 제가 USB는 분리해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네. USB도 이제 컴퓨터 가방에 다 넣었거든요. 아이고. 뭐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사라져가지고 예. 이거는 정말 어떻게 직지를 쓸 수가 없다. 돌아가야 되느냐. 네네네. 아니면 아비뇽까지 그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 예.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러셨군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책 출간하기 전에 미리 액땜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게 한데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써야 된다. 네. 그런 그 하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열심히 쓰신 만큼 지금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출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리뷰를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읽는 내내 김진명 작가가 경이로웠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소설이다. 한 번 펼치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설의 힘, 이야기의 즐거움을 새롭게 깨달았다. 뭐 이렇게 재미와 감동을 같이 느꼈다라는 평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을 해주고 계신데 특히 이번에는 이 오디오 클립, 오디오북으로도 동시 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새로운 시대니까 네. 자꾸 이제 새로운 걸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지금은 종이로 되어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다른 수단으로 이제 만들어져 나오고 또 읽혀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책이라는 건 하나의 지식의 덩어리니까 역시 어떤 그 디바이스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지식에 우리가 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어찌되었든 직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좋은 반응을 네.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책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집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 책은 한번 펼치면 끝까지 덮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책은 읽으면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가님 책에는 워낙에 이 팩트, 사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소설은 어디까지가 허구입니까?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찾아보니까 실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찾아보고 그게 다 맞는 얘기가. 예. 그게 어떻게 소설에 이렇게 맞는 얘기들이 다 나와가지고 잘 조합이 되고 짜여질 수 네네. 있느냐. 그렇게 이제 놀라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는 이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소설적 허구다 네. 하는 거 빼놓고는 다 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허구냐 하고 물으면은 그냥 감으로 이것은 허구일 것이다 하는 것들만 허구고 예. 나머지는 다 이 팩트를 뽑아가지고 소설을 썼죠. 그렇군요.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살인 사건의 중요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이안 펜블턴이라는 또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분이 실제 작가고 살인의 역사라는 책도 실제로 썼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다 보시고 이렇게 도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럼요. 예. 세상에 그런 책이 많은데 네. 내가 이번에 어떤 책을 딱 보고 쓴 건 아니고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읽었던 그 많은 책들 중에 이제 하나를 그냥 내놓은 건데 네.
그게 아마 그 살인의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쓰고 예. 있죠. 예. 그렇군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번 소설에서도. 그렇죠. 예.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제 매우 재미나는 그 하나의 그 고백을 하자면 네. 이안 펜블턴은 저의 그 잉글리시 펜 네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 제가 그 한때 이제 그 미국에서 네. 직접 영어로 된 소설을 쓰려고 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맨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영문 이름이군요. 그렇죠. 아메리칸 펜네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재미나는 거는 내가 이제 그 펜네임을 이 책과 잘 어울리게 펜네임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내가 잘 아는 어떤 미국인에게 이제 뭐를 나의 그 아메리칸 펜네임으로 하는 게 좋겠냐. 이 사람이 고민을 여러 가지 해. 그 사람도 이제 꽤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요. 네네.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안 펜블턴이 제일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수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잘 잊어먹어요, 그 이름을 내가. 네. 그럼 내가 가끔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Tom, what was my English pen name? 네. 내 그 펜네임이 뭐냐? 네. 그러면 your pen name is Ian Pemberton. 네 그 영어 이름은 이안 펜블턴이다. 네네. 내가 한 10번도 더 넘게 물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작가님의 영어 이름을 소설에 등장을 시킨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아주 몰랐던 사실을 또 오늘 알게 되네요. 거기다가 지금 뭐 앞서서 이제 그 팩트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상상력을 잘 조합해서 얘기가 매끄럽게 흘러가게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이 평소에 이렇게 좀 상상력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데서 좀 영감을 얻으세요? 그 어디서 영감을 얻느냐 하면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저희 머릿속에서 네. 어떤 소설을 쓰고 어떤 주제, 어떤 소재를 쓰는 것이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하다,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잘 나요. 네. 그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저희 생각 말고 사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다, 네. 터졌다 이런 경우에 이제 거기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가지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 그 제작진이 동시 접속자가 3,000명이 넘어섰다고 알려줬는데요. 작가님을 아무래도 기다리는 독자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생중계로 반갑게 작가님을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카메라도 좀 가끔씩 봐주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트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하고 또 많은 댓글도 남겨주고 계셔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작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상력의 그런 원천까지도 같이 해서 이런 직지라는 책이 탄생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앞서서 뭐 진실과 누가 봐도 소설이라고 생각되는 상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빼면 다 진실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구텐베르크의 직지가 그럼 정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 때 정말로 이 직지의 영향을 받은 건지 그 사실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떤 논리가 조금 더 우세한 건가요? 그런 것을 판단할 때는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그거는 과학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학자들은 독일의 주장을 하고 한국 학자들은 한국의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것은 어디가 맞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장만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과학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과거의 일이 정말이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기록에 의하는 거죠. 근데 기록이라는 것은 아주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승자의 뭐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기록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과 기록이 충돌할 때에는 또 이 주장과 주장이 충돌할 때에는 과학이라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죠. 네.
그러니까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다라는 주장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네. 그 전에 그 서지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던 단계가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드로니옹 박사가 네. 두 개를 모아놓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그 과학으로 완전히 판정이 난 거죠. 그러면 어째서 그게 이제 이 과학으로 판정이 났냐? 이것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흥미가 있기도 하니까 네. 내가 이제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게 이제 그 직지라는 활자는 직지를 찍은 활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주물사 주조법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예. 주물사 주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깍두기처럼 생긴 나무에다가 글자를 쓴 종이를 붙여놓고 그걸 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장처럼 그렇게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래 밑에 묻어요. 예. 그러니까 넣어놓고 그 위에 모래를 쌓는 거죠. 그러고는 다시 그걸 빼냅니다. 그럼 모래 안에 글자 모양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모래에다가 쇳물을 부어요. 그럼 쇳물이 들어가서 글자 모양이 남아 있는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식힌 다음에 그걸 꺼내면은 네. 그것이 이제 바로 금속 활자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직지를 만든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흠이 있는데요. 어떤 흠이 있냐면 하나는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그 금속 활자에 남아있게 돼요. 예. 모래를 완전 제거가 네네. 안 되니까요. 그런 이제 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흠이 있냐면은 글자를 만들 때마다 그 다시 깎고 모래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모래를 다시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글자가 항상 모양이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글자를 새길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직지를 만든 주물사 주조법이라는 거고요. 네. 그 독일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 활자를 만든 방법은 이 굉장히 단단한 쇠막대의 끝에 그 조각을 해서 글자를 새긴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새긴 글자를 아주 그 무른 금속, 연한 금속에 대고 이렇게 망치로 꽝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른 금속에 예를 들면 나비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글자가 새겨지는 거죠. 네. 거기에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활자를 꺼낸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똑같은 글자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글자 모양이 똑같아요. 또 하나는 그 모래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학자들은 우리 한국 학자하고 굉장히 그동안 싸워왔는데 네. 독일 학자들 주장은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이렇게 깔끔한 방법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직지는 이제 이 주물사 수습 모래로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좀 글자가 똑같지 않고 그 모래 자국이 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십 년을 독일 학자와 한국 학자들이 그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독일 구텐베르크는 완전히 다르게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다는 주장을 우리 한국 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 학자들이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드로니옹 박사가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본 거죠. 들여다보니까 독일 학자들 주장하고는 전혀 다르게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찍은 그 구텐베르크 성경 혹은 42행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그게 한 페이지에 42행씩이 예. 있으니까요. 그 42행 성경을 이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글자가 다 달라요. 독일 학자들이 주장한 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글자가 이게 A면은 A라는 글자가 항상 동일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독일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A가 글자마다 다 달라요. 삐뚤삐뚤해요. 주물사주주법으로 만든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 구텐베르크 성경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모래가 남았나요? 예. 이승민 앵커는 굉장히 명민한 분이군요. 네. 아니 제가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요. 그래요? 예, 책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구텐베르크 성경에 모래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으로 네. 구텐베르크는 직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인쇄기를 만들고야 했지만 활자 자체는 직지를 받은 것이다. 즉 조선의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것을 저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500년간, 조선 500년간 중국에 완전히 거의 굴종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중국이 해주는 거예요. 나라 이름도, 조선이라는 이름도 중국이 정해준 그렇죠. 거거든요. 그 이후로 모든 걸 이 중국이 시키는 대로 했고, 옳고 그런 걸 다 중국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주장을 할 줄을 몰라요. 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해줘야 그게 맞나 보다 하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게 맞다 이거다 해가지고 세상에 주장을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과학으로 완전히 입증이 됐으면 네. 온 나라가, 온 문화계가, 온 언론이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걸 검증하고 예. 알려야 되는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지 못하고 남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왜냐하면 조선 500년 끝나고는 일본 36년 지배가 있었고 예. 그 이후로는 또 이 미국의 영향이 커가지고요. 자기를 주장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 직지가 조선시대에 구텐베르크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은 이 1000년 내의 최고 발명이라고 온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씨앗을 우리 직지가 뿌린 거예요. 예. 즉 우리 한국이 독일의 세계문자 혁명의 인프라를 제공한 거죠. 그러네. 이것은 대단히 크게 우리가 알리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정말 그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직지라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직지를 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전하면서 사실 평소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뉴스로 전했을 텐데 이 직지라는 책을 읽고 난 뒤라서 좀 더 새롭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직지 원정대라는 데가 있었는데 예.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 산악대원들이 모여서 예.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히말라야 산을 찾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히말라야의 최초로 직지봉이라는 한글로 된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예. 거기서 안타깝게도 이제 두 분이 실종됐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고 민준영 등반대장 그리고 박종성 대원이 10년 만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영면을 하게 됐는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직지 루트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을 나섰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이렇게 좀 직지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직지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직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직지를 우리가 좀 어떻게 더 접근을 하고 알려야 될까요? 일단 원정대의 사고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안타깝죠. 아픕니다. 예. 그 직지 원정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직지가 이 독일로 건너갔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네. 위해서 이 루트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외국인이 와서
직지 그 활자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네. 돌아가서 거기서 퍼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이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설에서는 한국인이 간 걸로 돼 있죠. 그 소설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유럽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전설이 있어요. 네. 동방에서 두 사람의 승려가 와가지고 유럽에 금속 활자를 퍼뜨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승려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세계 최초의 목판본이 이 무구정광 다란이경이거든요. 그 다란이경이라는 거는 불교의 유산 아닙니까? 네. 절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직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직지도 청주 흥덕사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려하고 관계가 있죠. 예. 다란이경도 직지도 이게 다 승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동방에서 승려가 와가지고 금속 활자를 퍼뜨렸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주로 한국에서 승려들이 그걸 했는데 유럽의 전설은 동방에서 승려가 왔다. 그 동방은 그렇다면은 그 당시 금속 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이니까 동방이라는 건 조선이죠. 조선에서 금속 활자가 왔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배워간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갔다 이런 겁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야사가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명히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지 탐사대는 그 두 승려가 네. 간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제 히말라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 중국을 거쳐가지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그 다음에 히말라야 이런 거를 이제 넘어가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고가 난 거죠. 앞으로 그러면은 이 직지를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느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경제나 군사나 이런 것들이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진정한 나라의 힘은 그런 경제나 군사나 어떤 숫자에도 물론 있지만 네. 그보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커다란 문화의 흐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 가치관이 없거든요. 사회 내에. 가치관이 없는 자리를 이제 돈이 뚫고 들어와 가지고 돈이 제일이다. 돈 없으면 끝이다. 이렇게 굉장히 천박하게 돼 있어요. 네네. 또 이제 우리 문화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개발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비웃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비웃는 그런 역사적 환경이 많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이 드러난 과학적으로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직지를 과학적으로 보는 시각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과학이 증명했다. 네네. 두 번째는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충격적인 뉴스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잠잠하고 우리 언론들이 쓸데없는 정치인 그거는 사소한 것까지 별거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네. 이런 중요한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은 국력을 스스로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진정한 국력이라는 거는 경제보다는 오히려 가치관이나 문화나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우리의 문화의 탑을 먼저 쌓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외에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쌓는 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차츰차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군요. 아마 이 소설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직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직지의 위대함, 우수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 책을 보면 한글도 나오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창제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 작가님이 직지와 한글 그리고 반도체를 이렇게 세 가지를 엮으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직지를 그 시간만 좀 달리하면 네. 직지를 현대로 끌어오면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저장, 예. 네. 그래서 그걸 멀리 알리는 거거든요. 직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 금속 활자를 통해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알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은 또 이제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다. 네. 이거는 모든 언어학자들이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네 문자가 없는 부족에게 어떤 문자를 공급해야 된다면 그것은 한글이 돼야 된다라고 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유엔에서 그 글자를 많이 퍼뜨리고 문명을 퇴치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 이름이 무슨 세종상이다, 세종대왕, 네. 또는 뭐 직지상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식과 정보를 보관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직지와 한글이 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글이 이 어떤 그런 문자로서의 기능, 물론 대단하죠. 전 세계 앞으로 이제 5개의 문자만 남는다 그래요. 네. 불어는 이제 6개 남을 때는 불어를 끼워주는데, 불어도 이제 다 잊혀질 것이다. 5개의 글자가 살아남는데, 하나가 이제 이 아랍 문자, 또 하나가 이 스페니쉬. 예. 그 남미는 전부 스페인어를 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잉글리시, 영어. 그리고 이제 중국. 네. 중국 뭐 인구가 뭐 수십 어마어마하죠. 되니까. 예. 또 하나가 이것들은 다 인구가 엄청난 이유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이제 몇 억 이상씩들이죠. 5억 이상씩이죠, 최소한. 네. 다 10억 이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은 1억이 안 되는 불과 7, 8천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한글이 살아남는다. 그 이유는 이 한글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그거예요. 네. 근데 이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인정 기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신입니다. 이게 한글이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구도를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양반들만 지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이 지배하는 그 수단이 뭐냐? 그게 문자, 학문이거든요. 이 학문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참한 사회가 돼요. 이게 총칼로 지배하면은 이게 어느 때는 총칼이 길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아무나 주워가지고 권력자가 되니까 이 서큘레이션이 되거든요. 네. 권력의 서큘레이션,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자와 학문을 지배하게 되면은 하층이 그 문자와 학문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몇백 년, 몇천 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만 세습이 되는 거죠. 네. 배운 자들만 세습이 되는 거고요. 우리 조선의 경우는 상민이 양반의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500년간 그렇게 되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뭘 고민했느냐. 이 권력 구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백성들이 고생을 안 하게 이 백성들과도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건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글자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제 생기는 건데,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아주 그 위대한 정신의 발로거든요. 예. 그 정신은 뭐냐면은 약자와의 동행, 전 인류의 동행이라는 위대한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 직지에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직지도 지식을 전파해가지고 가진 자들의 전유물인 문자를 천하에 퍼뜨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실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구텐베르크의 그 글자 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혁명도 따라 일어나고,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책을 다 보게 되니까 전 세계가 의식 수준이 높아졌죠. 갑자기, 그럼요. 예. 갑자기 그냥 그 문화가 엄청나게 증폭하면서 못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속 활자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글에도 그 정신이 그 정수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직지하고 한글하고 이 반도체하고는 네.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류는 무엇에 의해서 강해지느냐 하면은 그 지식에 의해서 강해지지, 그 짐승처럼 이빨이나 발톱에 의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이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돈에 의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에 그렇게 이바지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학점을 줄 때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예. 또는 그 거대한 그 돈을 가진 사람, 그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A 플러스를 안 줘요. 인류가 A 플러스를 주는 거는 그 대단한 지식으로 남들과 동행하는 사람, 또는 대단한 희생으로 남들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A 플러스를 주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가치관이 되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짜 내면의 가치, 여기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게 없이 다 영혼도 없이 메마르게 그냥 돈을 향해서 그 무슨 그런 걸 향해서 예.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세계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네. 직지와 한글과 반도체에 있는 이 전 인류의 동행. 이렇게 내면적 가치를 뭘 하나 가지면 돈이 없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가치가 없으면은 돈 있는 사람이 부럽고 늘 돈에 움직이지만 딱 내면에 그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가지면은 네. 돈을 줘도 오히려 싫다 그러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지라는 책이 사실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 직지라는 그 부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모르 마네트라고 하는 뜻, 이게 이제 사랑은 남는다라는 뜻인데, 예. 템푸스 푸지트 아모르 마네트,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이제 이 책 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책 속에 나오는 은수, 그러니까 카레나와 쿠자누스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얘기도 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미 뭐 오래전 인물입니다만은 한글이라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의도로 부제를 붙이신 건가요? 저는 그 두 의도로 다 썼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이 나만 못한 사람과의 동행. 네. 그 이전에 제가 철학적 기반을 약간 제시했거든요. 예.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욕심을 여러 가지 채우는, 본능을 채우는 게 행복이다. 식욕, 성욕, 출세욕, 금욕 뭐 이거 다 채우면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본능 밖에 있는 다른 비본능의 세계, 행복을 쫓지만 그러나 때로는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그게 더 의미가 있을 때는 이런 이제 그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그냥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굉장한 의미의 숙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전달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의 그 희생적인 그걸 받아가지고 그 굉장한 희생을 겪으면서 남겨준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엄청난 형벌을 받으면서도 불을 전해주잖아요. 그런 희생.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힘들고 괴롭고 뺏기고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내가 이걸 함으로써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좋아진다면 이걸 하겠다는 그 위대한 정신이 있거든요. 그 위대한 정신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그 인류의 문명이 피어나고 다 같이 지금 사실 동행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 못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막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위대한 정신이 전해진다. 템프스 푸지트. 세월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네. 이런 그 위대한 정신이 전해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내고 싶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은수가 그 굉장히 그 참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가지고. 예. 그 고문도 당하고 뭐 죽음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금속 활자를 퍼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한 사람인 쿠자누스를 만나잖아요. 네네. 쿠자누스하고 이제 첫 데이트를 하는 거죠. 첫 데이트를 하고 이제 바로 헤어지죠. 네. 예. 그 순수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 은수는 이제 그 친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 딱 한 번의 데이트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라벤더 정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은수가 그 50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그 다 잃어버린 소리를 마지막에 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는 거는 쿠자누스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세종대왕, 네네. 예, 어렸을 때 세종대왕하고 그 글자 놀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은수가 이제 술잔을 권하려고 했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변복하고 온 세종대왕에게 상감께 술을 한 잔 따라야지 할 술을 따르니까 그 상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은수야, 내 첫 잔은 내 지아비에게 따라라 하고 이 은수를 보호를 해주거든요. 네. 은수는 그걸 어린 나이지만 잊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년 침묵 끝에 그 내놓을 때는 쿠자누스 내 사랑이 아니고 상감마마 네. 세 글자는 완성하셨는지요.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나더라 먹먹해진다는 소리는 참 많아요. 네, 저도 예. 그랬어요, 정말. 예.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중의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 책을 보면 사실 현대에서 살인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뭐 중세까지도 가고 또 세종대왕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아우르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시는데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자료 준비부터 집필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고구려를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가급적 고구려를 내년 연말까지는 마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지를 빨리 써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그게 있긴 했어요. 압박감이 있으셨군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년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주 총 집중해서 쓴 거는 6개월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료 준비 등등에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지우고 이런 거에 한 6개월 걸렸고요. 6개월 정도. 집필에 6개월 걸렸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6개월이 걸리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설에는 보면 그 교황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황청은 성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곳인데 그렇죠. 비밀이 굉장히 많은 예, 곳이에요. 이런 곳에 대한 또 자료 준비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또 우리나라에는 뭐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 거고요. 네. 그 이태리나 이제 독일에는 그런 게 좀 있죠. 사실 독일어 원서 이렇게 두꺼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서너 너댓 권 읽으셔야 됐군요. 독파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평소에 작가님이 보실 때 역사책만 많이 보시는지 아니면 또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또 다른 분야의 책들도 많이 읽으시는지 평소에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정직하게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네. 오늘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거짓말을 하실 건가요? 저는 책을 전방위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사람이 쓴 책이라는 책은 다 읽어보자 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이 물리가 다 트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꼭 어떤 책을 안 읽더라도 그 머릿속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떤 분야는 어떻고 어떤 분야는 어떻다 이게 다 이 살아 움직여 가지고요. 머릿속에 이제 많은 작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의 것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해와 가지고 네.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또 해 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책이나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그 작은 놈들이 뭘 자꾸 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뭐 작품 준비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상력을 얻기 위해서 보통 보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뭐 음악을 듣기도 하잖아요. 작가님은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이런 여가 생활이라든지 좀 쉬실 때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시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쉴 때는 이제 술 먹는 거 좋아하고요. 네. 이건 너무 솔직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좀 걸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 네. 그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걸을 때 무슨 파워 워킹이라는 거 네. 있죠. 막 이렇게 걷는 네네. 거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걸을 때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걷는 속도가 느려요. 네. 근데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기분이 제일 좋고요. 그렇군요.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제 사색도 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영감도 얻으시고, 작품 구상도 하시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번 이 직지라는 책을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완성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한일 관계가 이제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 한일 관계보다도 이제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가지고는 이게 방어가 잘 안 된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뭐냐?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미사일이에요. 그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해야 된다. 네. 이게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배치하면은 단교하겠다. 러시아도 가만 안 있겠다.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저도 예. 그 점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일단 이게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이 딱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네.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국난이라면 국난이에요. 예. 이런 국난을 당해 가지고 같이 뭉치는 게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듣고 이런 쪽으로 좀 우리 자체부터가 너무 경하게 하지 않고 연하게
이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포용력도 좀 같이 발휘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쪽은 이제 무조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또 한쪽은 일본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이렇게 돼서 둘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지면 안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770번 침략했거든요. 한국은 한 번도 침략을 하지는 못했어요. 반격을 복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770대 0인데 지금 다시 일본에게 굴해가지고 771대 0이 될 수는 없다. 이것도 일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일본하고 싸우자, 이기자 이것은 옳은 게 아니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화를 하자, 일본 쪽하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을 그렇게 일본하고 하자 하는 쪽을 그냥 친일파다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 아주 나쁜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항을 하면서도 저쪽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일본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쪽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같이 뭉쳐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상대편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가지고 행동하면서 네.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그 일본하고의 문제를. 네. 예를 들면 오바마 같은 사람, 우리 대법원의 판결 정신도 이해하고 네. 또 1965년에 맺었던 협정의 현실적 실효, 현실적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하는 그 현실적 그 안정성 가치도 인정하는 이런 열린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직지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지 그 책 본문 중에 보면 직지는 마음 수양법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바로 보면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요즘 세상에 귀감이 되는 그런 글들이 많다라고 쓰셨는데 그것만큼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 기울여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공식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이버 책문화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작가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이란 저에게는 작가 김진명에게는 책이란 영원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왜 이제 영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류는 단순히 그냥 생물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고는 그게 잘 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본능을 이기는 그 비본능의 세계, 또 때로는 행복을 거부하고 불행을 택하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면 불행을 택하는 그런 그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숙제인데요. 네. 그 숙제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러한 숙제,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영원한 비밀을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점점 풀어나가는데요. 옛날에 몰랐던 거를 자꾸 알게 되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도가 왜 치는지를 몰랐거든요. 지금은 어린애들도 파도가 왜 치는지 압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답을 찾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저 영혼의 길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전 세대가 알았던 것을 이어받고 책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걸어나가야 되는 인류에게 이 책이란 건 징검다리입니다. 예. 책은 징검다리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다음 행보에 궁금해하는 또 분들이 많으세요. 다음 작품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일단 그 쓰던 고구려를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선거를 너무 터무니없이 한다. 이걸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한 4년, 5년간 계속 지켜봅니다. 정치인들의 사상, 철학, 하는 일 이런 걸 다 지켜보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투표를 하거든요. 네. 투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평상시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투표 직전에야 어떤 감정에 의해 가지고 또는 그때 잠깐 본 뉴스에 또는 그때 터져 나온 좀 부정적 정보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투표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를 욕만 하지 그 개선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무렵에 가서는 다 그 사소한 감정에 의해서 하니까 정치인들이 두렵지가 않죠. 뭘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타픽으로 해가지고 그 소설을 한번 써볼까. 네. 왜냐하면 그 투표의 중요성. 네. 그 제대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걸 봐갖고는 요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론이 딱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네. 한 가지 사실을 한 사람을 놓고 조선일보를 보면 이거는 엄청 좋은 사람이고요. 한겨레를 보면 엄청 나쁜 사람인.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가치관, 철학, 비전, 그간의 행위, 이 후보는 어떤 뿌리에서 걸어와 가지고 뭘 거치면서 이렇게 됐고 그간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떤 생각이고 저 후보는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의 사상과 뿌리는 뭐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국민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불편부당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최고의 정보집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소설을 쓰는 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예. 많은 독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고구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제 대선과 관련된 그런 작품, 새로운 작품도 많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네. 어떤 압력이 있냐면요. 제가 사드 미중 전쟁 네. 지금 직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쓰면 굉장히 나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면에서요? 보통 이제 이 서점에 그거 보면은 별표를 표시하는 게 네. 있어요. 5개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1개 표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의 댓글을 보면 네. 뭐라고 써놨냐면은 고구려는 언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쓸 때마다 고구려 기다리는 독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소설을 쓰느냐 아니면은 독자들 기다리시는 독자들을 위해서 고구려를 빨리 완성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를 기다리고 있는 독자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뭐 지금 말씀하신 대선과 관련된 그런 책을 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재밌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작가님이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오늘 이 생방송을 거의 10,000명 가까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이버 책문화판 시청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하나는 외면의 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남들에게 평가를 받고 이런 외면의 삶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면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면의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적게 벌 거야.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나는 돈을 적게 벌 거야. 그리고 소박하게 살 거야. 그렇지만 나의 많은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것에 두고 노력을 해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 진지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러한 이 가치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도 하나의 매우 훌륭한 삶입니다. 우리가 가치평가적으로 볼 때는 그 삶이 항상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오늘 제가 새로 나온 저의 책 직지를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내면의 가치나 이런 것이 좀, 전달이 되기를 바랬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내면의 힘에 관심을 가지시고 독서든 또는 다른 종류의 노력이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저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직지를 읽으신 독자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생방송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뭐 다시 보기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김진명 작가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마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직지, 새로 나온 이 책 직지와 함께 했는데요. 저희 같이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